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1940년대의 항일운동, 중국 관내 지역, 중국 대륙 지역에서 어떻게 항일운동을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은 약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1931년 7월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국 내 독립운동이 어려워집니다. 반한 감정 때문에요. 그러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을 1931년에 만듭니다. 한인애국단의 대표 활동으로서는 이봉창의 활동, 윤봉길의 활동이 있습니다. 1932년 1월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 가서 일본 국왕을 죽이기 위해 일본 국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향해 수류탄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마차에는 일본 국왕이 타지 않았고 이봉창의 활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자 중국 신문들이 일제히 이봉창의 실패를 아쉬워하는 신문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본 일제가 분노하여 상하이 사변을 일으킵니다. 상하이 사변이란 중국 상하이라는 도시를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격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이봉창이 당시 활동을 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다음으로 윤봉길의 활동입니다. 윤봉길은 중국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죠. 활동 당일 아침 도시락 모양, 물통 모양의 폭탄을 김구가 전달해 줍니다. 이것을 받은 윤봉길은 중국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 갑니다. 당시 훈코우 공원에서는 일본 국왕의 생일 축하와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죠. 이 기념식장에 일본 지휘관들이 등장하자 윤봉길은 품에 넣어놓고 있었던 폭탄을 들어 기념식장 위로 던집니다. 폭탄은 정확히 단상 위로 올라갔고 이때 여러 명의 일본인이 죽거나 부상을 당합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고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윤봉길의 활동을 극찬합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 용사가 단행하였다 라며 높이 평가하죠. 이러한 활동의 결과 중국 국민당 정부가 나서서 한국인을 지원하겠다 발표합니다.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설치하여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죠. 또한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무장 독립투쟁을 허락해줍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은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후 항일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가 만주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 이후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이 어떻게 되었는가부터 살펴볼게요. 만주에서 활동하던 세력들은요, 대다수가 중국 관내, 중국 대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죠. 민족혁명당은 중국 관내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들을 통합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통합된 세력으로는 대표적으로 의열단,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미주대한독립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김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힙니다. 민족혁명당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사상과 상관없이 연합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상 등 여러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조소안과 지청천 등의 민족주의 계열이 탈당을 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세력이 생기자 이후 민족혁명당은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을 하고요.
1937년에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듭니다. 이후 1938년 10월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지원하게 되면서 여기서 활동할 군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대의 이름은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의 중심 인물은요, 김원봉입니다. 또한 이 부대를 구성하는 병력들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일전선에 배치되었죠. 대일전선이란 일본과 맞서 싸우는 전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곳에서 조선의용대는 정보 수집, 투항 권고, 포로신문, 후방 교란 등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점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제와 싸우기보다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는 데 더 집중을 하면서 일제와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조선의용대 대부분은 화북지방에 있는 중국 공산당 세력에 합류하여 끝까지 일본과 싸우려고 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은 화북지방으로 가지 않고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조선의용대는 분열하죠. 화북지방으로 간 조선의용대는 1941년 7월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후 12월에는 호가장 전투에 참가하는데, 이 호가장 전투 이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중국 공산당 팔로군으로 편입하여 중국 공산당 세력에 합류하여 전투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1942년 5월에는 반소탕전에 참가하였고, 이후 7월에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이름을 바꿉니다. 다음으로는 1930, 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윤봉길 활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상하이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를 결정합니다. 32년에 항저우, 37년에 난징, 한구, 창사, 37년에는 광저우, 38년에는 류저우, 39년에는 구이양, 40년에는 충칭까지 이동을 합니다. 충칭이라는 지역은 스촨 지역이라고 중국 대륙에서도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일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따라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는 와중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고, 민족혁명당에서 김구에게 참여할 것을 권하지만 김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1935년 독자적인 단체인 한국국민당을 만듭니다. 이후 민족혁명당에서 조소안과 지청천 등의 민족주의 세력이 탈당하자 이 세력들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37년에는 미주 지역에 있는 대한인국민회가 한국국민당과 연합하기를 원했고, 이것을 받아들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합니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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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